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네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이제 막 상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밤 10시 반에 상담이 마무리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찌됐든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 병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또 뭐가 있냐면 어디 가서도 하소연을 못하는 병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병 중에 하나인데, 방광염이에요. 근데 일반 방광염은 제가 오늘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영상 중에 댓글 중에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했던 환자분이 저한테 의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세요 라고 알려드렸는데, 참고로 그분 이번 주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그분 많이 좋아졌죠. 제가 하라는 대로 알려드려가지고 정말 그 전까지 뭐 한의원 가서 한약도 먹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한테 연락을 줬을 당시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병원도 많이 다녀보고 뭐 수년을 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쓰셨다 하는데, 제가 준 거 단 두세 개만으로도 거의 다 모든 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광주에서 저한테 상담하러 오셨던 분도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포기 직전이었는데 많이 좋아하셨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소세지 줄줄이 비는 것처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간질성 방광염, 일반 여자분들도 간질성 방광염은 방광염인데 간질성 방광염이 뭐야?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잘 몰라요. 남자분들 당연히 더 모르죠. 그래서 어떤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간질성 방광염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오늘은 이 비법이자 비방인 제가 알려드렸던 이 기초를 가지고도 거의 50% 이상, 하여튼 초반에 말씀드렸던 사례분은 제가 알려줬던 이 방법만으로도 100%가 거의 해결되었으니 가장 가성비가 좋죠. 그리고 물론 정확하게 하려면 이거 길을 기본으로 했을 때 만약 부족한 거는 나중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하면서 저랑 이렇게 소통하시면 상담을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짧게 훑고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그 비방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요, 일반 방광염, 세균성 감염 이런 어떤 감염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방광 구조를 보면 이게 쉽게 말하면 뭐 지방층도 있을 거고 근육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오줌을 담고 있는 이 방광 점막 자체가 말 그대로 상피세포라는 게 있으면 그 마지막에 개그라는 글리코 아미노글리칸이라는 이 층이 있어요. 개그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들리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불렀죠? 글리코 아미노글리칸 이렇게 불렀잖아요. 자, 이거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딱 말하면 아실 거예요. 뭐?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 이름하고 비슷하잖아요. 자,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거,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유행했던 건강식품 중에 하나가 또 올해나 작년부터 계속 유행하고 있는데, 그게 또 뭐냐면 무릎 관절약. 뭐요? 콘드로이친. 또 뭐가 있을까요? 히알루론산. 우리 주사 맞으러 가자. 히알루론산. 뭐 이렇게 병원에서 무릎 주사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히알루론산, 아까 말했던 콘드로이친, 그 다음에 뭐 글루코사민. 다 비슷한 겁니다. 왜 뭐라 하냐면 이 글리코 아미노글리칸, 이 개그를 다당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당이 있잖아요. 이 당이 여러 가지 이렇게 다당이니까 많다는 거잖아요. 당이 결합을 계속, 이 결합의 방식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황산기가 황이라는 거 있죠. S로 쓰는 영어로. 이 황이 달라붙는 양식에 따라서 어떤 조합에 따라서 이름과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결국 다당류의 일종으로 봐요. 이 다당류가 왜 중요하냐면 이 개그층이라는 간질성 방광염은 이 보호해주는, 다당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막, 왜냐면 이 작용이 이 황이라든지 다당류가 되면 물을 많이 함유해요. 그래서 촉촉하게 해주는 점막 보호 효과가 있는데, 말 그대로 그 개그층이 뭐냐면 부서진 게 간질성 방광염이에요. 그러면 오줌볼을 담고 있는 그릇 자체가 그 겉면에 여기가 층이 붕괴가 됐으니 뭐가 되겠죠? 어떤 감염 증상이 나타나거나 염증이나 통증 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방광벽이 자꾸 자극을 받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우리가 말했던 빈뇨라든지 절박뇨라든지 야뇨증이라든지, 또 특히 간질성 방광염이 있으신 분들이 통증 호소가 굉장히 많아요. 이유 없는. 그래서 이걸 단순히 방광염으로 보고 방광약만 먹거나 조절해준 걸 먹거나 또는 뭐 항생제를 쓰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무조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양방병원에서도 요거를 관련해서 다당류를 처방을 해주거든요. 먹는 다당류 굉장히 비싸요.
보험 적용이 돼도 몇만 원인데 이게 보험 적용이 안 되면 수십만 원짜리예요.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양방에서는 뭐 시술을 하기 때문에 방광 조절을 해주는 뭐 어떤 주입 수술 같은 거 한다든지 공기 주입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다당류 물질을 직접 넣는 것도 있어요. 그 경구 투여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효과 보는 것도 있는데, 제가 저한테 오셨던 이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은요, 당연히 그 시술이랑 모든 거를 양방방에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고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아드렸던 분들은 그것보다 예후가 훨씬 더 좋고 다른 이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까지 찍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왜 이유도 잠깐씩 설명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뭐 아시다시피 이 방송 자체가 학술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질성 방광염 자체는 점막벽이 말 그대로 무너져 버린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비유를 들어요. 우리가 페인트를 칠하려고 하더라도 담벼락이 무너졌으면 뭐부터 해야 되죠? 벽돌을 쌓든 시멘트를 바르든 뭔가 흙을 쌓든 간에 쌓아야 되죠. 벽이 부서졌잖아요. 부서진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재건을 해야겠죠. 복원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간질성 방광염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런 벽을 복구해주는 성분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찢어지거나 뭐 했기 때문에 염증 통증 있잖아요. 그거를 잡아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여기에서 제가 사실 두 가지를 잡으려고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가장 기초적인 거는 세 가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지막에 세 가지 비법을 말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복원을 할 때, 점막 복원이라 할 때 뭐가 중요할까요? 제가 이 지금 상담을 해가지고 효과를 보신 분들한테 드렸던 거는 뭐냐면 체질 콜라겐을 드렸어요. 왜 체질 콜라겐이라면 제가 콜라겐 편에서 설명을 했지만 성분이 뭐냐에 따라 부성분이 뭐냐에 따라 성질이 바뀐다 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체질을 보면 음양 중엔 음보단 양인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음양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음인들은 간하고 신장이 튼튼한 사람들이고 양인들은 간하고 신장이 약해요. 우리가 동양의학적인 오장육부의 관점에서 보면 방광의 기능은 신장 방광으로 보기 때문에 신장 방광 요도로 보기 때문에 방광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신장 기능 떨어진 사람, 그래서 양인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한테 오셨던 분들 모두 양인이었어요. 물론 음인들이 못 걸리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한정적이면 안 되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린 거예요. 어찌되었던 간에 그래서 그분한테 맞는 콜라겐을 드렸어요. 콜라겐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 점막도 콜라겐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실제 위점막 문제 있으신 분들, 위암, 위와 관련된 상처가 많다든지 콜라겐 본인하고 맞는 걸 먹으시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속이 덜 쓰리다 하고요. 그리고 이 콜라겐이 해둔 작용이 왜 이렇게 효과가 있냐면 단순히 콜라겐이 들어가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콜라겐 작용, 제가 콜라겐 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콜라겐이 들어가면 몸에서는 신호인자가 돼요. 뭐가 되면 야, 이렇게 우리가 몸에 복구를 해야 되는 성분들, 이런 거 섬유화 세포 같은 게 있거든요. 야, 빨리 만들어. 이렇게 신호 전달 역할을 해줘. 그리고 뭐가 아니면 아까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이런 개그를 만들 때 뭐 하냐면 이 콜라겐 같은 게 들어가면 신호 인자도 주면서 개들을 만드는 중간 단계, 다리가 되면서 원료가 돼요. 그러니 이 콜라겐을 먹었을 때 당연히 무너졌던 그 점막층을 복원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왜 콜라겐이 또 좋냐면 아시다시피 저한테 이 효과 보셨던 분들은 방광 점막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위점막도 있고 입안도 있고 뭐 항문, 여자분은 질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피부도 있잖아요. 그 뭐냐면 드셨던 분들이 다 좋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얼굴 피부도 좋아진다는데 1차적인 목표를 왜 제가 일부러 콜라겐 썼냐면 양방병원에서 그냥 안에만 그런 다당류를 집어넣으면 이쪽만 좋아지잖아요. 아래쪽에만. 근데 이걸 주입을 해가지고 먹게 되면은 온몸의 부족한 걸 채워주면서 피부라든 다 좋아지기 때문에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방병원에서 그런 것만 하고 오셨던 분들이 한계가 있던 거는 몸 안에서 그냥 먹어서 알아서 채워주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요즘 비타민제 보면은 뭐가 있죠? 전부 다 뭐 하냐면 합성을 안 쓰고 전부 다 천연에는 걸 쓰죠. 원래 플라보노이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자연 상태로 있던 거 우리 몸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화학적으로 이 성분만 딱 뽑아갖고 쓰잖아요. 반드시 부작용 나요.
그나마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뭐 어떤 통과를 해가지고 식약처나 어떤 FDA든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어도 반드시 그게 들어갔을 때는요, 그거 말고도 상대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자연 상태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대로 들어왔을 때 충격이 덜해요. 그래서 플라보노이드 자체도 뭐냐면 식물이 만들어내는 뭐냐면 자기 보호 물질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안토시아닌은 뭐 여러 가지 있죠. 먹는 것들 전부 다 먹는 것들 전부 다 플라보노이드라 그래요. 근데 이것들이 들어갔을 때 그대로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충격이 덜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하더라도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단순히 이쪽이 주입을 하는 개념보다는 콜라겐을 자기가 맞는 성질의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일석삼사조의 효과를 보는 게 방광염, 특히 관절성 방광염에도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제 결론이에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썼던 건 뭐냐면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에노라는 물질을 썼어요. 에노의 물질은 원래 기본적인 설명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나오기 때문에 림프 순환이라는 순환적인 관점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피크노제놀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가피라든지 여러 한약 같은 천연 재료들,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에노라는 물질로 변형되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화학 물질 중에는 비아그라, 심장병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발기가 잘 되잖아요. 이게 에노 전환, 약간의 기전 차이는 있어요. 에노라는 물질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에노라는 거는 신호전달 물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콜라겐 편에서도 섬유화 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신호전달을 했잖아요. 에노가 들어가면요, 우리 몸에서 부서진대, 염증이 있으면 염증 관련된 이렇게 염증 잡는 역할을 해주고, 혈관이 뭉쳐있거나 이렇게 막혀있으면 뚫어주는 역할을 하고, 신호를 계속 줘요. 야, 지금 여기가 일을 안 하고 있어. 자꾸 이렇게 두드려주는 역할을 해요. 지금 방광점막에 문제가 있으면 염증 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신호 전달 통해서 복구를 해줘요. 그래서 이 에노의 원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는 단순히 우리가 혈관 확장은 순환 목적이 아니라 신호 전달 역할로서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목적으로 제가 썼고 일반 에노 쓰지 않았어요. 에노도 어떻게 쓰냐에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쪽 아래쪽의 부위에서 더 특화된 걸로 제가 비방으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 초반에 드셨던 분은 그 두 가지만으로도 와, 약사님 제가 이때까지 1,000만 원 넘게 돈을 썼는데 이 두 가지만으로도 거의 80% 잡혔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다른 편에서 설명했어요. MSM, 디메틸설폰이라고 하죠. 이 식이유황을 썼어요. 식이유황을 쓰면 아시다시피 통증을 줄죠, 염증을 줄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이 뭐가 있어? 통증이 준다 했잖아. 그래서 제가 방광염 환자들한테 특히 간질성일 때 MSM 자주 씁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좀 순도 있는 MSM 제품 추천한 게 있잖아요. 그거 정말 좋습니다. 그거 그대로 같이 써주면 실제 효과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 MSM 작용이 아까 개그, 히알루론산 같은 거 분해되는 걸 방지해줘요. 그럼 뭐 하겠어요? 방광 점막이 무너진 걸 뭐 하겠죠? 보호해주겠죠. 그러니까 통증 효과도 있지만 염증도 줄이고, 그리고 그런 개그 물질이 분해되는 것도 줄이겠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한테는 최소 이 세 가지를 깔고 갑니다. 이 세 가지 내에서 해결되는 분들은 이걸로 끝인데, 제가 지금까지 올해만 해도 몇 분에 거의 10분 정도 되신 분들이 효과를 다 봤거든요. 100%. 효과 받으신 분들의 특징은 아까 양인이라 했고, 체질을 보면 또 특징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걸로 효과가 되신 분도 있지만 저한테 정밀 상담, 1대1 상담, 유로 상담하신 분들 특징들을 보면 소화기관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간의 독이 떨어지거나 소화 자체가 지금 안 된 상황. 그럼 뭐 하겠어요? 잘 먹고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원료가 들어도 잘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정밀 상담을 해가지고 그쪽을 해결해 주는 것을 같이 드렸어요. 물론 예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효과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뭘 하시면, 초반에 아까 2개 먹고 효과 보시면은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 문제 말고 또 있을 거 했더니 지루성 두피염이 있다는데 그것도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몸이라는 거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문제를 풀면 하나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디메틸설폰 같은 걸 주입하기도 해요, 병원에서. 그것만 주입하면 뭐합니까? 이 안에 일시적으로만 들어가가지고 황인 물질이 들어가가지고 그 점막층이 형성해준다고 효과가 양방적인 결과에 좋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몸에서 흡수돼가지고 어떤 다른 역할을 해주진 않잖아요. 먹었을 때는 다르죠.
정확하게 쓰니까 이렇게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방향성을 갖고 갔을 때는 이렇게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그건 가치관의 차이거든요. 뭐 이런 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런 제품만 쓰면은 기본 20에서 30만 원 정도, 한 달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근데 하나같이 모두들 만족하시는 게 뭐냐면, 고생해본 분들은 이게 이미 병원에 수술까지 고려했고 이미 시술 받으신 분도 있고, 저한테 오신 분들 기본이 3년, 4년, 뭐 아까 뭐 돈 쓴 것만 보다 몇 천을 쓰고 오신 분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지면은 요것만 좋아진 게 아니고, 뭐 피부도 좋아졌고 얼굴 혈색도 좋아졌고 기력도 올라가고 너무너무 만족한다 하시니,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 가치는 이제 그건 본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분명한 건 이 병으로 고통감 받으신 분들이 정말 생과계로 너무 종종 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보는 편이죠. 그리고 정말 많이 헤매다 오시니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정밀 상담을 원하시면 저한테 이제 정밀 상담값도 유료 상담이기 때문에 그냥 유료 상담 하신다고 카톡 주시면 되고, 아니면 아까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관절성 방광염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먹어보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성이나 부작용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하여튼 지금도 상담이 또 있어서 이 영상을 이제 바로 찍고 또 이제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우선 빠르게 이 영상을 찍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시작한 것 같네요. 아무튼 다음에 또 뵐게요.